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을 하는 차는 기아가 가진 모든 기능을 집약한 EV9입니다. 전기차 3열 SUV이고요. 대형 SUV죠. 그러면서 국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차가 나오자마자 지금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차가 2021년에 LA 모터쇼의 콘셉트카로 공개가 됐는데 그때 디자인이 예쁘고 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아가 디자인이 너무 예쁜 차를 콘셉트카지만 내놨다 이러면서 전 세계 매스컴에 집중을 받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생각을 한 게 그게 불과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에 그렇게 큰 세계의 놀라움을 줬는데 2년 만에 이 차를 양산차로 내놨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차를 2년 만에 제품 출시를 했다는 거는 정말로 기아에서 온 힘을 기울였다. 엄청나게 자기들의 가진 역량을 이 차에 쏟아부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 콘셉트카와 거의 디자인이 흡사합니다.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는 이렇게 뒷문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코치도어였는데 그 코치도어를 양산차로 내놓기는 정말 힘들죠. 롤스로이스 정도면은 그런 코치도어를 내놓기도 하는데 이런 차들은 사실 대중 브랜드죠. 이 차가 사전 계약이 1,30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시 첫 달에 1,30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1,300대니까 지금 현재 10분의 1이 고객에게 인도가 됐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 차의 사전 계약자들이 현재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30대인데요. 40대가 40%, 50대가 30%, 30대가 20% 이렇게 순으로 많습니다. 이 차는 광명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광명 공장이 과거에 스팅어도 만들고 했던 이런 공장인데 하여튼 광명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외부 기온이 여기 나타난 거로 37도입니다. 와, 정말 높죠. 37도인데 이 차를 좀 무사히 잘 촬영을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차를 타고 저는 시트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 좀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주행 느낌 이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출발 렛츠고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전장이 5010, 전폭이 1980, 전고가 1755, 휠베이스가 3100입니다. 휠베이스가 일단 3m가 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휠베이스가 길은 거죠. 그래서 휠베이스는 카니발보다 훨씬 더 길고요. 전체적인 외관 크기는 팰리세이드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에 디지털 패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릴이, 물론 이 그릴이 이제 막혀 있지만 그릴은 타이거 페이스, 호랑이 코 그릴, 타이거 페이스 그릴, 해가지고 기아차의 이제 시그니처 그릴이죠. 저런 모양이. 그리고 이 주간주행등이 마치 별을 연상시키는 날렵한 모습이면서 예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두 줄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니까요. 그릴이 이렇게 전면에 따로 뚫려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에어 인테이크 셔터가 어느 정도 이게 라디에이터 열이 식었으면 이게 닫혀지고 또 열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측면을 볼까요? 필러리스 코치도어가 빠졌죠. 그리고 안전상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빠졌을 거라고 당연히 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고요. 그 이외에 이 손잡이가 여기 지금 보시면 튀어나와 있고요. 이게 주행할 때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딱 줄이게, 네, 이렇게 히든도어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 봤을 때 크롬으로 이 앞에서 쭉 와서 이렇게 라인 하나를 딱 줬습니다. 깔끔하게 크롬 라인을 줘서 유리창과 밑에 문을 좀 분리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날렵하면서 깔끔한 그런 측면 디자인이 있고요. 타이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타이어 크기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285-45R21입니다. 타이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또 타이어 휠 디자인이 약간 호불호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예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측도 있고요. 조금 답답한 느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이 예쁘다, 뭐 약간 더 첨단의 느낌, 미래의 느낌? 휠하우스도 정말 휠이 크고 타이어가 크니까 휠하우스도 정말 큽니다. 이게 전기차 이제 에너지 효율인데요. 복합이 3.9 km, 킬로와트당 3.9km를 가고요. 도심에선 4.3, 고속도로에선 3.4.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54km. 한번 좀 후면부로 좀 가볼까요? 후면부는 EV6 같은 차는 곡선 처리가 많았죠. 근데 이 차는 거의 직선 처리입니다. 왜 램프조차도 직선 처리인데요. 앞에 그 주간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시그니처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또 위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리어 스포일러거든요.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 리어 스포일러가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속 안에, 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와이퍼가. 이 안에 또 들어있으면 평상시에 비도 안 맞고 수명도 훨씬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일자로 브레이크 등이 또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됐어. 네, 이게 트렁크입니다. 지금 3열을 눕혀놨는데요. 2열도 풀플랫이 되는데요. 이 3열, 2열 이렇게 풀플랫 시키면 이 차가 어떤 캠핑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소화기도 있고요. 펑크킷도 있고, 그리고 비상용 삼각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 안에 좀 들어있죠. 충전기입니다. 충전기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 트렁크는 기본 용량이 333리터입니다. 3열을 지금처럼 이렇게 폴딩을 하면 828리터로 늘어나고요. 만약에 2열까지 폴딩을 하면 2715리터입니다. 어지간한 뭐 자취방 짐은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넓어지죠. 2열을 한번 좀 눕혀 보겠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네, 2열이 눕혔고요. 네,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요. 지금 저게 버튼만 눌러서는 완전히 눕혀지지 않고요. 사람이 가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좀 눕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보니까 옆에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얘하고 네, 이렇게 붙이면, 그리고 이 차가 지금 6인승이거든요. 6인승이니까 이 가운데가 사이가 뜹니다. 이게 7인승 차면 2, 3, 2 이렇게 앉아서 가운데 이게 안 뜨는데, 만약에 이 차를 타고 차박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차의 가운데 여기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판을 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박의 1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천정입니다. 이 지붕이, 루프가 너무 낮으면, 제가 이쪽으로 옮겨보면 여기 이게 썬루프 자리인데요. 썬루프 자리도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천정이 닿으면 차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좀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이 차가 SUV인데 이 차를 뭐 엄청나게 천장을 높일 수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차가 좀 풀플랫이 되니까 여기에 1열부터 끝에까지가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키가 아무리 큰 사람도 충분히 누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누워 보겠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누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키 크고 등치 아무리 크고 해도 성인 2명은 충분히 차박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좋네요. 아주 지붕이 좀 낮아서 그 앉기가 좀 나쁜 거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광활한데요. 후열에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에어컨 바람 구멍이 있고요. 이 정도면 여기에 누워서 뭐 차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차가 좋은 점이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죠. 전기를 제가 좀 선풍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걸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꽂으면 선풍기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게
조명도 밝히고 차박 같은 거 할 때요. 뭐 캠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차 트렁크를 열고 텐트를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하면 전원을 여기서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이죠. 캠핑 같은 거 할 때. 네, 이 차가 232, 222 이렇게 해서 시트 포지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열 시트가 릴렉션이 있고 뭐 기본 시트가 있고 스위블이 있고 여러 개 있죠. 단만 내가 차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릴렉션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릴렉션은 속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시트가 좀 두툼하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풀플랫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차박을 하고 싶다면 절대 릴렉션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참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요. 이 차는 트레일러를 끌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끄는 기능이 있고 2.5톤까지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루프렉이 있어가지고 그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면 또 가족들 이렇게 다 같이 캠핑도 할 수 있고 루프탑에서도 자고 여기서도 자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차박을 위해서 이 차를 굉장히 공들여서 기아가 잘 만들었습니다. EV9 지금 실내를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외관보다 핵심은 실내에 있죠.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12.3인치 디스플레이 창,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 가운데에 공조, 이게 5인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 창처럼 이렇게 합쳤습니다. 창이 하나죠. 이게 커브드죠. 살짝 커브드여서 또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거의 뭐 29인치, 30인치에 가깝죠. 정말 딱 타는 순간 뭔가 좀 첨단이고 전자제품의 느낌, 뭐 가전제품의 느낌, 이런 느낌이 또 딱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눈에 선명하게 비치는데 주행할 때 보면 뭐 잘 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전기차답게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 평평하게 뒀습니다. 좀 잘 달리는, 핸들이 약간 작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작이 편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안에 숨어 있고요. 여기는 볼륨이라든지 뭐 기능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노멀 모드. 보면 공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터치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터치가 사실은 주행 중에 힘들죠. 그래서 밑에 공조를 또 따로 이렇게 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하죠. 근데 이 공조가 되게 신기한 게 온도를 내릴 때는 이걸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 되고요. 온도를 올릴 때는 위로 이렇게. 그리고 바람 세기를 조정할 때 밑으로 내리면 바람이 약해지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바람이 세지고.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 위에 이렇게 볼륨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올리면 볼륨이 이렇게 올라. 또 내리면 볼륨이 이렇게. 그리고 터치를 하면 볼륨이 꺼지고. 사실 이게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디자인 포인트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국제 메리디안 오디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영국제 프리미엄 오디오죠. 고급차에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못 봤는데 또 기아차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K8에도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메리디안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네, 오디오 소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각종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 차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FM, 자연의 소리, DMB, 블루투스 오디오, 뭐 애플 카플레이, AM,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들, 지미 뮤직도 있고 멜론도 있고 팝빵도 있으면 마차에 웨이브까지. 와, 정말 다양한 뭐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있고요. 실내가 거의 이제는 뭐 가정집에 있는 쓰는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이 안에 좀 다 들어있다. 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1억이 뭐 가까워가는 차인데 실내 소재를 조금 너무 저렴한 플라스틱이나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저렴한 소재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건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실내를 만들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 정신을. 그래서 이 소재가 뭐 그렇게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또 명심해야 될 거는 아무리 1억짜리 차라고 해도 기아는 대중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정말 고급스럽다. 소재가. 지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네, 이렇게 살짝 터치가 되는. 네, 이렇게. 네,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숨어 있고요. 또 밑에 여기 보시면은 각종 이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서 이용하는 그런 단자들이 이렇게 또 숨어 있고요. 이걸 딱 누르면 네, 이렇게 시간제를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기능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커튼처럼 막아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거 요전에는 뭐 괜찮았는데 요 소재만이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컵홀더 네, 이렇게 비틀면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작은 컵홀더, 큰 컵홀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경사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사방에 이게 다 보이게 네,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 이제 파킹 기능이 또 이렇게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휴대폰을 딱 놓으면 충전이 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으로는 작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 잠깐 넣어놨는데요. 그냥 수납함이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위에 보시면 이 썬루프를 열 수 있는 또 그런 기능이 여기 또 있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SOS. 이거를 누르면 자동 호출이 되는 뭐 이런 기능입니다. 룸미러는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돼 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은 1열은 굉장히 저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전기차다운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디자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열 한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옮겨서 2열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가 아까 초도에 설명드렸듯이 휠베이스가 3100입니다. 카니발보다 더 넓죠. 그래서 이 실내가 정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길게 뒤로 누워서 이렇게 있어도 무릎이 뭐 주먹이 한 2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정말 넓죠.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앞에 1열 시트를 아무래도 이 차가 이렇게 큰 차들은 뭐 사장님이 1열에 안 타고 2열에 탈 수 있죠. 그러면 사장님이 좌석을 편하게 이게 또 이제 등받이도 이렇게 앞으로 접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걸 네, 이렇게 당기면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위에 걸 밀면 수납 공간이 숨어 있죠. 네, 여기까지 빠지네요. 이게 네, 이만큼까지 빠집니다. 기아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2열 정말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3열에 성인 2명이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 좀 뭐 한 이 정도로 당겨도 뭐 전혀 네, 이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편하게 달릴 수 있어요. 장거리 타도 이 헤드레스트도 딱 지지가 아주 편합니다. 1열도 헤드레스트가 메쉬 망사로 돼 있어서 편하네 이랬는데 2열도 헤드레스트가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신경 써서 이렇게 잘 만든 이런 차는 또 오랜만이네요. 아주 차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3열에 지금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3열도 괜찮네요. 뒤로 뭐 밀고 이런 기능은 없고요. 시트는 딱 이대로 고정이 돼 있고 이것을 등받이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기아차의 설명은 이 3열이 성인이 충분히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확실히 넓습니다. 저 한쪽 면을 열었는데요. 여기 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에어컨 또 송풍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덥지 않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괜찮은데요? 여기에 스마트폰 단자도 또 이렇게 스마트 기기 연결하는데 컵홀더 양쪽에 따로 있고요. 스피커까지 또 따로 둬서 음악 감상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또 이게 3열이 약간 답답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썬루프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썬루프 열고 닫고 하면 뭐 3열도 충분히
개방감 있게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열도 생각보다 넓네요. 하여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아차가 정말 공을 많이 들였네요. 네, 지금 3열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1열로 또 이동을 해서 운전을 하면서 주행 느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방금 좀 고속으로 좀 달려봤는데요, 잠깐. 정말로 그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모든 전기차들이 대부분 가속력이 뛰어나죠. 근데 특히 이 차는 무게가 2.5톤 정도 되는데도 와, 정말 이런 무게를 가볍게 그냥 끌고 나갑니다. 이 차가 최고 출력이 379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71.4 정도 되는데요. 뭐 토크가 일반적으로 과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뭐 30만 넘어가도 뭐 토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최고 출력도 379면 밟는 대로 나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전기차라 그런지 와, 정말로 뛰어납니다, 이 가속력이. 그리고 무게감, 핸들의 무게감, 묵직함 뭐 이런 게 확실히 무겁습니다. 이 차가 워낙 크고 무거운 차이기 때문에 중량감을 주죠. 그래서 묵직한 핸들링 뭐 이런데 EV9도 역시 좀 핸들링이 좀 묵직한 편입니다. EV6나 이런 차들보다 핸들이 확실히 무겁습니다. 아이오닉보다도 좀 무거운 느낌이고요. 운전하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차가 좀 이렇게 묵직하게 나간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이 현대차 그룹 차들이 이 서스가 약간 가볍고 핸들링이 좀 가벼운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약간 날리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속방지통이나 요철도 좀 넣어 봤는데요. 요철도 좀 묵직하게 타고 넘는 그런 느낌입니다. 서스펜션 값도 무거운 뭐 이런 거에 좀 세팅이 돼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런 무게들이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뚜기 성질처럼 무게중심이 낮으면 이 복원력이라든지 탄성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운전하면서 이렇게 제가 계속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차에는 배터리가 99.8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죠.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15분 충전을 하면 210km를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10% 남았을 때 80%까지 충전하려면 25분이 걸리고요. 만약에 이 차를 완충했다 그러면 서울서 출발해서 대구를 500km를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EV9의 뭐 여러 가지 주행 느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타본 기아차 중에 최고 좋다. 현대 기아차 통틀어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핸들링이 너무 좋고요. 운전하기도 정말 편합니다. 이 시트 포지션도 넓고 또 이 시야각이 워낙 시야가 확 탁 튀어가지고 가릴 게 없죠. A필러도 이 차급에 비해서 그렇게 두툼하지도 않고 좀 디자인도 잘 돼서 시야가 이렇게 많이 가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주행 느낌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각자의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묵직하게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민첩하게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의 느낌은 서로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EV9의 주행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차 정말 안정감 있게 잘 만들었고요. 어떤 가속감이나 이런 건 뭐 전기차니까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주행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차를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차 정말 마음에 든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수입차 어떤 차와도 비교를 해도 저는 주행 느낌은 크게 뒤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좀 장거리를 많이 타봐야지 편안함 뭐 이런 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잠깐 이렇게 타봐도 시트도 편안하고 핸들링도 좋고 탄성, 복원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EV9은 세 가지 트림이죠. 에어와 어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최고급 모델이 GT 라인이 있습니다. GT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에어하고 어스는 사륜구동과 이륜구동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가 이제 가장 하위 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어스, 그 다음에 GT 라인인데요. 가장 하위 트림의 가장 저렴한 모델, 에어의 후륜구동 모델이죠. 그게 7,337만원.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이죠. GT 라인 8,379만원입니다.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죠? 1,000만 원 정도 좀 더 나는데 선택 사양이나 내부 사양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죠. 네, 사전 계약 고객 중에서 어스 중간 트림이죠. 어스를 선택한 고객이 86%라고 합니다. 와, 그럼 86%는 거의 다 어스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고요. 사전 계약 고객 60%가 개인 고객이고요. 55%는 기아차를 처음으로 구매한 그런 고객이라고 합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신이 나고 즐거운 게 기아차를 새롭게 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이 55%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죠. 기아 입장에서는 기아가 그럼으로써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그런 모델이 됐죠. EV9이. 법인 구매 고객도 있는데요. 6인승을 선택한 고객이 79%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열을 편하게 쓰기 위한 그런 선택을 좀 했다. 법인 고객은. 그 대신 반대로 개인 고객은 2열에 3인승이 돼 있는 그런 모델을 선택을 많이 했다.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차가 화이트 펄 색상을 선택을 했을 때 10만 원을 추가를 합니다. 펄이 들어가는 화이트 펄의 하얀색은 페인트를 칠할 때 공정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차들은 항상 8만 원을 더 받아왔고요. 이 차는 아마 조금 더 크니까 10만 원을 더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델이 화이트 펄 색상을 선택하면 더 낸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이렇게 시승하는데 좀 힘들었는데요. EV9 어스 사륜구동 모델을 타고 좀 놀라운 점을 딱 두 가지가 꼽으라면 실내가 정말 넓습니다. 실내가 카니발보다 휠베이스가 더 길다고 하니까요. 실내가 2열도 정말 편했고요. 3열도 충분히 성인 2명이 앉아서도 장거리를 갈 수 있을 만큼 편안했습니다. 실내 시트나 이런 게 넓고 편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행 감성이 정말 탄탄하고 타이트하고 지금까지 타본 기아차 모델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주행 느낌은 단연 탑입니다. 정말로 운전하기도 편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단 하나 제가 좀 이건 EV9이라서 아쉬운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전기차 좀 인프라가 조금 덜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전기차로 진입하는데 좀 두려움을 갖고 있죠.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이 된다면 EV9 같은 차, EV6도 굉장히 좋은 차죠. 그런 차들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정말 잘 안 팔릴 이유가 없을 그런 모델 같습니다. 꼭 한번 전기차를 구매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EV9을 한번 좀 시승을 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수입차, 고급 수입차와 견주어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 EV9을 타본 소감입니다. 이상으로 더 드라이브 조창현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이런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